그래서 포스터를 가지고 저희 아버님들을 위해서 좀 살펴보면 저희가 이번 달 하는 유연성은 반대말이 저항입니다. 뭔가를 지시를 했을 때 "싫어요." "왜요?" "내가요?" 뭐 이렇게 나오면 그게 다 저항인데 그건 저희 배우자 상호 간에도 간혹 저항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항상 모든 상황에 오케이 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유연성이랑 저항을 조금 더 생각을 살펴보려면 정의에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계획이나 생각을 바꿀 자세가 되어 있는 거. 계획이 언제 바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남편 때문에 아니면 우리 아내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불쾌한 상황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계획한 순서대로 되지 않을 때 한숨을 쉰다거나 그 쯔쯔쯔를 남발한다거나 아니면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과 소리를 낸다거나 이게 전부 다 유연성이 아닌 저항의 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오후에 우리 아이들이 다 같이 있어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여쭤보지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 불쾌해지세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들. "나는 요거가 건드려지면 좀 불쾌해진다." 혹시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아무도 불쾌해지지 않으세요? 오 다 유연성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나는 밥을 제 시간에 먹어야 된다. 밥때가 좀 지나면 난 불쾌해진다." 있으세요? 태관 선생님, 권순호 선생님 쿡쿡 찌르면 안 돼. 다 보여. 저희 아이들 간혹 저희 아빠들 남편들 중에서 밥때를 넘겼는데 아내가 밥을 주지 않는다고 불쾌해지는 분들 생각보다 좀 여럿 있으세요. 저희 선교지에서도 남편 선교사님이 "밥때가 됐는데 왜 밥을 안 주지?"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 좀 있거든요. 또 혹시 뭐가 또 있으세요? "아 나 이때는 정말 내 혼자 있어야 되는데 이때 내 혼자 못 있게 되면 난 너무 불쾌해." 뭐 혹시 있으세요? 지금 알려주시면 제가 잘 돌봐 드릴 수 있어요. 오픈하시고 싶지 않구나. 저는 아이들이 자야 네. 되는데 반대하고 있어. 그게 이제 애기들이 어릴 때는 8시 반 이었는데 시간이 점점 늘어서 인제 11시 에도 안 자려고 할 때는 화가 많이 납니다. 그쵸. 네. 그럴 때는 인제 고함이 막 "빨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죠. 네. 이게 자녀들이 한 4-5살 때까지 잠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들고 1 시간 반 씨름하고 있으면 막 한숨이 푹푹 쉬어지죠 진짜로. 저희 많이 해 봤죠. 또 혹시 뭐 다른 부분 없으세요? 다들 괜찮으신가 보다. 그쵸? 우리가 의외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괜찮지 않은 영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떨 때 불쾌하게 여기는지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이 닥쳐도 우리 하원 선생님이 언성이 높아지고 "빨리 뭐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늦게 자라고는 하지 않지만 좋은 태도로 말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유연성이 있는데 저희 성품에 기쁨을 같이 하지 않거든요. 유연성이 있는데 태도는 기쁨 이게 깔깔깔 웃으라는 건 아니고요. 불쾌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게 기쁨이에요. 여기에서 계획이나 생각을 바꿀 자세가 되는 건 유연성인데 불쾌한 상황에도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건 기쁨이라서 아이들이 자라고 했고 숙제를 끝내라고 했고 남편한테 부탁해서 이걸 이때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도 변화가 없고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화내는 건 옳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유연성을 이야기할 때 계획이나 생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태도가 좋아야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가복음 14장 27절이 유연성의 성경 말씀인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혼자 어른으로 혼자 신앙생활하면 참 멋있는 제자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시고 자녀를 주신 게 우리가 가짜 제자가 될까 봐 그런가 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유연성을 참 저는 잘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이 나로 하여금 뭔가 해야 되는 걸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십자가가 뭐고 막 이게 안 하고 싶은 생각들이 십자가 먼저 생각 들지 않고 뭐 이거부터 생각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거 우리 자녀의
기질과 성향, 그리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의 기질과 성향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도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구나를 믿으시는 거. 이게 믿음이고 그게 유연성으로 표시되는 거죠.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홈스쿨하고 아니면 성품 훈련할 때 '아 몇 살쯤 되면 요거는 인제 해결되겠지. 요 부분은 인제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성인이 됐는데도 '어 뭐야 이거?' 이런 상황이 혹시 발생하더라도 '어 이거 망했구나.'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까 나는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내가 하기로 한 이 일들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우리 엄마로서의 책임감, 아빠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자녀로서의 책임감을 기꺼이 '나는 지고 가겠습니다.'가 이게 진짜 유연성인 거죠.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걸 다 이게 패대기 치는 건 절대로 유연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연성 제가 칭찬하기 전에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권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제가 계속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특별히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롤모델이 되는 사람이 없이 그냥 이상만 쫓아가는 건 정말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여길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태도로 계획이나 어떤 일정들이 생각들이 바뀌어야 되는 게 중요해라는 걸 알려주시고 싶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떤 태도로 어떤 말로 어떤 목소리로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서로 좀 잘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최근에 우리 승진 선생님, 이석호 선생님네 가시기로 했는 나라가 지금 바뀌어 가지고 다른 데로 가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두 눈을 부릅뜨고 네 명이잖아요. 눈 8개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는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하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태가인 선생님네도 그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짧은 간격에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시는 걸 보고 '엄마 아빠의 반응은 어떻지?' 한숨을 쉰다거나 뭐 그 어떤 부모님에 대해서 안타까움이나 어렸을 때 뭐 상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가 나타낸 이런 반응, 말, 태도, 단어, 문장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아 저 때는 저렇게 반응하는 거구나.'를 우리가 고스란히 레슨으로 물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본을 보여줬지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성숙하는 정도가 연령이 다 다양하잖아요. 좀 중고등학생 나이지만 생각이 되게 어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고 또 어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챙겨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힘들 건지에 대해서 막 자기 걸 바꿔가면서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특히 자기중심적이고 좀 어리다고 생각되는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 유연성을 발휘 잘 못하니까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맨날 힘들어." 이런 말 하지 않고 권위자가 "잘할 수 있어. 내가 요 부분은 도와줄게. 저 부분은 네가 이렇게 하자."라고 미리미리 좀 알려주고 계획이 변경될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다 싶으면 미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네가 요런 수고나 희생이 좀 더 있을 수 있어. 그걸 네가 해 주면 너무 고맙겠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들 계시죠? 우리 아빠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의 영적 권위자잖아요. 그래서 이 권위자라는 그 단어 안에 '아 권위자 기분이 안 좋네.' 이게 안 되고 '권위자는 우리를 참 보호하시는 분이지. 참 친절하신 분이지. 우리에게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지.' 이렇게 기억되도록 제 아버님들께서 좀 수고를 더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성품을 다룰 때 선교지에서 외국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대만에서 온 자매가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표정이 왜 이래? 무슨 일이 있니?"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강압적인 아빠 밑에서 자랐는데 교회에서 영적 권위자인 목사님도 너무 강압적이어서 자기는 이 권위라는 단어 이 영어로 권위 authority라는 그 단어만 들으면 자기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순종이라는 이 obedience만 들어도 자기는 하나님한테 순종하겠는데 이런
순종하기에 타당하지 않는 권위자들을 보면 난 너무 마음이 상하다 이런 말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선교지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 부모님들, 특히 아빠와 관계가 좋지 않은 싱글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성품학교 계시는 아버님들 너무 억압 안 하시지만 너무 강하게 따르시지 마시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친절하게 해 주시고 "오해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안 해도 돼. 네가 알아서 해." 이거 말고요. 해야 될 것과 그리고 격려해야 될 것과 그리고 풀어 줘야 될 것들을 균형을 잘 맞춰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건강한 엄마 아빠의 그 관계 안에서 특별히 이번 달 유연성을 저항이나 반항 없이 잘 배워가고 훈련되어 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녀들 때문에 시작한 거지만 저희도 성품 훈련을 자녀들 때문에 시작한 거지만 나 자신이 제일 많은 제일 큰 수혜를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단어들을 제가 요즘과 이전에 제가 들으면서 '아유 하나님 은혜구나.'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저희 주비 성모학교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참 지혜롭습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교제하고 나면 제가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평가들과 또 격려들을 계속 흘려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의 나의 결심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계획이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겠다.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냉장고를 인제 주신다고 했어요, 김치 냉장고. 김치 냉장고에서 저희는 사실은 인제 원래 냉장고가 좀 필요한데 "혹시 그거는 안 바꾸세요?" 했더니 바꾸신대요. 그래서 가져오기로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그 날짜들이 2개 다 안 되고 결국에는 어젯밤에 가져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짜증 내고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 이 유연성을 제가 막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 라이프 레슨을 주시려고 이 냉장고가 생각했던 그날 못 오고 갑자기 어제 그 토요일 밤에 갑자기 또 비가 딱 가져오려고 했는 고 2 시간 안에 비가 막 내리니까 못 가져오고. 그래서 결국 어제 인제 가져오긴 했는데 '계획이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겠다.' 제가 유연성을 하니까 계획이 예상 밖에 바뀔 때가 발생할 거예요. 그때 저희가 그 포스터에 있는 나의 결심 1 번으로 가셔서 "얘들아 우리가 드디어 유연성을 적용하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네. 우리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찾아보자." 뭐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은 배움의 시간들이 됩니다. 그리고 "권위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되는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묻지 않고 아빠가 결정하거나 엄마가 그냥 결정을 내려 버려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왜 안 물어봤어요?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보지."라고 하지 않고 "알겠어요. 엄마 아빠가 결정하셨으니까 제가 따를게요." 하면 이 두 번째 나의 결심을 가지고 꼭 칭찬해 주시고 요게 되면 고집을 부리지 않죠 사실은. "싫다고요. 나는 저걸 먹을 거라고요. 나는 저기를 갈 거라고요." 막 이렇게까지 안 하죠. 네. 고집 부리지 않는 거. 그리고 변화 가운데서도 좋은 점을 찾는 거는 우리 자녀들은 좀 쉽지는 않는데 부모님들께서 먼저 좀 본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어디 여행을 갔는데 우리가 생각한 숙소는 이랬어야 되는데 가 봤더니 '아유 너무 안 좋네.' 그래도 우리가 같이 가까이 있을 수 있어서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불쾌하지만 좋은 점 찾는 거 보시면 되고요. 옳은 것은 타협하지 않겠다. 여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유연성을 발휘하고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해서 안 하기로 한 걸 지금은 다 해 버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집집마다 다르지만 저희는 우리 아이들에게 커피는 20살 되면 우리가 맛있는 데 가서 멋있는 데 가서 "마시고 난 다음에 먹게 해 줄게." 했는데 저희 인제 아이들이 어하나에서 교사로 섬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하나에서 교사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성인 선생님들이 인제 봉지 커피도 타서 드리고 드시고 뭐 아메리카노 내려서 드시고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인제 고등학생이 고등부가 됐으니까 커피를 인제 주시니까 인제 아이들이 "저희는 부모님하고 약속해서 20살 넘으면 커피 마시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보고 인제 집사님들이 "어 그래 알았다. 약속 잘 지키는구나."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괜찮아. 먹어. 고등학생쯤 되면 먹어도 돼."
참 그런데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어쨌든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제가 그 이야기를 저희 아이한테 들은 게 아니라 그거를 먹어도 된다고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애들 교육 잘 시켰더라고요. 커피 안 먹기로 해 가지고 내가 먹으라 했는데도 안 먹더라고요. '뭐지? 이거 테스트한 건가?' 그런 분들이 하여튼 계세요. 그래서 그 커피가 어쨌든 유익하지 않고 유익하지 않는 걸 지켜내는 이거가 이 유연성에 있어서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유연성 칭찬하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저희가 지금 유연성을 하지만 그 앞에 이번 학기에 저희가 그 유연성 앞에 뭐 했는지 혹시 생각나시나요? 이번 학기에 들어와서 저희 뭐 했을까요? 네. 우리 강희정 선생님 손 들었네. 이야기해 주세요. 손만 드는 거야? 당해하시는데. 네. 손 손들은 건 아니고 아니에요? 네. 열성과 충성이었나요? 아 이건 충성 아까 지난학기. 민감성이었나요? 민감성 맞아요. 맞아요. 박수 시작. 네. 민감성, 열성, 유연성. 그러면 내친 김에 지난 학기 거도 해 볼까요? 지난 학기 저희 세 개 뭐 있을까요? 힌트 다 두 글자입니다. 포용, 근면, 충성. 포용 아닌가? 허용 아닙니다. 근면, 충성, 환대. 한대 환대. 그렇지. 시작. 네, 잘 기억하고 계신 오늘 우리 강희정 선생님, 네, 승진 선생님, 아까 우리 지혜 정의 말씀해 주신 하원 선생님, 제가 커피 쏠게요. 네, 지난 학기 근면, 충성, 환대, 그리고 민감성, 열성, 유연성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유연성 아니고 유연성만 해, 뭐 이게 아니라 지나간 성품들을 복습하는 것도 늘 좀 기억해 주셔서 그래서 포스터를 좀 잘 보이는데 붙여 놓으셨죠? 제가 뭐 집집마다 좀 다르니까.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보고 그리고 칭찬할 때도 데려가서 "너가 여기 있는 이 나의 결심을 보여줬네."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걸 훨씬 더 잘 기억하고 상황이 되면 그 단어들과 문장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룬다는 게 이번 달은 이것만 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배워온 게 같이 균형적으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배운 성품을 기억하는 것, 지금 배우는 성품과 씨름하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희가 근면을 했다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끝낸다고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시켜서가 아니라 알아서 하고 있으면 이건 솔선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근면만 칭찬해야 되나? 지금은 유연성만 칭찬해야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 솔선도 칭찬하고 근면도 칭찬하고 유연성도 칭찬하고 이게 한꺼번에 여러 개가 같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정성분 세미나 때 그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고가라서가 아니라 비춰지는 그 면들이 균형 있게 조화롭게 반짝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이아몬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아이들이 어쨌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잘 기억해서 상기하는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성품을 완성해서 "자 모든 성품의 완성은 이거야."라고 할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거의 20년 제가 했잖아요. 했는데 나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잘못하거나 일단은 먼저 뱉어 놓고 '아이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강도와 빈도는 확실히 줄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칭찬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칭찬할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일수록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을 먼저 칭찬해 주시고 자라면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억울한데도 잘 이겨내는 부분들을 찾아내 주시면 조화롭게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유연성을 칭찬한다는 건 상황들이 이럴 때가 많은데 교회 선생님이나 아니면 뭔가 "외워 와라. 노예 대회에 있다. 이걸 해야 돼."라고 했는데 그 과제나 범위를 잘못 알려 주셔서 내가 반 정도 이미 끝냈는데 '새로 해야 되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선생님은 나 미워하나? 왜 그렇지?'
라고 말하지 않고 기꺼이 잘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화재 방지, 우리 뭐 방지 훈련 안 하지만 심부름 등 방해에도 짜증 없이 받아들이는 거. 혹시 우리 아이들이 책 읽고 있다가 심부름 시키면 짜증 내는 애들 있나요? 저희 집에? 집집마다 혹시 있나요? 저희 집 애들은 딴 때는 괜찮은데 책을 읽고 있는데 심부름 시키면 엄청 힘들어. 좀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그 짜증 내는 강도의 정도에 따라서 책 읽기 금지시킨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 읽는 게 너무 옳지만 책 읽으라고 저희 부모님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누가 동생이 울고 있는데도 쳐다보지도 안 하고 책만 계속 보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책 읽는 게 나한테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책 말고 너는 시간이 날 때 엄마한테 이거 해도 될까요? 하고 다른 걸 하면 좋겠다 해서 책 금지를 좀 시킨 적이 있다고 제가 다른 어머니들과 나눴더니만 책을 읽으면 우리 집에서는 모든 일에서 다 해방될 수 있는데 그러신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책이 도피처가 되지 않도록. 자, 그래서 심부름, 뭘 하다가도 심부름을 해도 짜증 없이 잘 받아들이는 거. 자기가 하고 있던 걸 한번 테스트처럼 해보세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는 건데도 누가 불렀을 때 바로 달려오면, 엄마가 유연성 테스트 한 건데, 너무 잘했다. 불쾌하게 여기지 않네? 안아주시고, 비타민 안아주시고, 다시 갈 수 있도록. 요렇게 좀 훈련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바뀌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을 때도 화내지 않는 거. 혹시 아직 낮잠 자는 아기들 우리 있는 집 있나요? 거의 없죠. 우리 성원이 낮잠 자는 시간 있어요? 없어요? 성원이 낮잠 안 자? 지아는 낮잠 자나요? 아, 지아는 낮잠 자는구나. 그럼 낮잠을 잘 때 낮잠 자는 시간이지 않아? 저희 저희가, 나 이 시간에 좀 살짝 눈을 붙여야 될 것 같아라고 좀 누웠는데, 아이들이 싸우고, 떨어뜨리고, 다투고 이래서 잠을 못 자면 기분이 안 좋죠. 니네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이제 이렇게 나오면 제가 유연성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요 쉬는 시간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 안 되더라도 좋은 태도를 유지하면 유연성 칭찬할 수 있고요. 집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내가 먼저 눌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형이 먼저 누르거나 엄마가 먼저 누르면 내가 누르려고 했는데 왜 눌렀어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거. 이것도 유연성 됩니다. 많은 경우에 좋은 일이라도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다고 막 짜증내면 좋은 일 시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일 하는 것보다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작정하고 섬기려고 했는데 누가 먼저 해버려서 내가 못했잖아요. 화 안 내도 괜찮다고 오히려 좋은 태도 있는 게 섬기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바뀌었을 때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알고 봤더니 언니가 오늘 설거지하는 날이었는데 내가 설거지를 하게 됐네. 아까도 저희가 낮에 이야기했지만 뭐 놀러를 가게 된다거나 더 맛있는 걸 바뀌어서 내가 먹게 되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안 좋은 걸 먹게 되고 내가 일을 더 하게 되면 유연성 발휘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님들 중에 간혹 그 이코노미석을 탔는 게 끊었는데 자리에 딴 사람이 있거나 실수로 돼서 비즈니스 클래스에 가게 되면 그런 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끊지 않지만 비즈니스 갈 뻔했는데 못 가고 다시 이쪽으로 오면 불쾌해지죠. 그래서 나아지는 상황은 아무도 유연성을 발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나아지는 건 서로 발휘하죠. 근데 내가 더 많이 하게 되거나 더 안 좋아지는 건 유연성 안 하고 싶어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유연성 칭찬하는 요 카테고리는 자기의 일이 더 많아지거나 쉬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다 내가 더 늦게 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 여기는 항아리인데 혹시 정기적으로 지금 칭찬하기 시간을 좀 가지시는 가정 계세요?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칭찬하는 시간이 있다. 없으시죠? 칭찬 안 하시면 성품 훈련이 더디입니다. 네. 그래서 꼭 칭찬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만약 이게 아니면 수시로 말하는 것도 괜찮은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주일 저녁에는 가정 예배 드리고
이번 주 동안 기억나는 칭찬하는 시간을 가지자 하면 미리 예상을 해서 아이들이 준비를 좀 하니까 꼭 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격려하는 건 칭찬상을 작성하는데 저희가 지금 유연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연성에 대한 칭찬을 몇 번 받으면 뽑기해서 상을 주는 걸 좀 만드시면 됩니다. 이 상은 중학생까지도 굉장히 효과가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뽑기할 때 내용물은 아이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비싼 물건 말고 관계를 세울 수 있는 상으로 주시면 됩니다. 아빠하고 데이트 가기, 엄마하고 데이트 가기, 그리고 엄마랑 뭐 베이킹 해보기, 요리하기. 어이구, 이거 또 내일이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캠핑 가기 이런 거 상 좋습니다. 수고스럽긴 하지만, 왜냐하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라서, 다른 아이들이, 오빠가 상 받는 캠핑상 때문에 우리 모두 누리는구나. 이런 거 하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투명한 데다가 좀 넣어주셔서 칭찬하는 내용들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유익하고요. 공개적으로 전달해 주셔서 유연성이 20개 아니면 유연성 상관없이 이번 학기 동안에 우리 민감성, 열성, 유연성 아니면 올해 했던 거 전부 다 관대, 충성 뭐 이거 전부 다까지 해서 여러 번 20번을 받게 되면 그러면 공식적으로 칭찬상 전달하고 박수해주고 격려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비록 못 받았지만 나도 저거 곧 하겠네? 나 이제 몇 개 남았는데? 라는 거 특히 안 되는 부분, 잘 되는 거 말고요.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잘 격려하고 훈련할 수 있을지 방법들을 그렇게 찾으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냥 스티커 붙이는 거 말고 거기에다가 좀 표시를 좀 하셔서 열성 글자를 쓰시거나 아니면 그 작은 고래 모양을 좀 프린트를 하셔서 다 잘라서 그때그때 칸에다가 좀 붙여주시면 시각적인 효과, 어릴수록 이런 시각적인 효과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돈 주지 말고요. 선물 주지 말고요. 그냥 관계를 위한 뭐 가족 영화 보기, 외식할 때 내가 메뉴 정하기, 가족 게임 하는 거 내가 정하기, 뭐 데이트 가기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 안에 한 6, 7가지 상이 들어있을 거니까 그걸 뽑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결심 1번에서 5번까지 저희가 한번 칭찬하는 예를 좀 보고요. 저희 또 칭찬 실습해 볼게요. 계획이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겠다. 친구들과 약속을 다른 날로 미루고 할머니 생신에 함께 가는 누구야? 할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저희 친부모님 친가와 외가의 생신일 때 좀 크고 나면 안 가거나 못 가는데 일단은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 때는 가는 거, 그리고 명절 때는 반드시 가는 거, 이걸 좀 가족의 그거로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산에 계시고 이렇게 하시면 생신 때는 아이들이 학기 중간이라서 일단 못 가면 전화라도 꼭 드리는 거. 생신이니까 전화라도 꼭 드리면 나는 그때 생일인지 모르고 누구랑 약속했어요 라고 했는데 저희 시영이가 바꾸고 할머니 생신에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칭찬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주말에 쉬려는 계획을 아이들과 공원에 가자는 내 부탁으로 흔쾌히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주중에 열심히 일하면 주말에 쉬고 싶은데 그때 우리 얘들 데리고 어디라도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면 알겠어요. 이렇게 가면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아니죠. 많은 엄마들께서 나는 맨날 같이 있는데 뭐 한 번 가준다고 대단하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영화부 선생님 중에 우리 남편은 나한테 고맙다 안 하는데 왜 나는 계속 고맙다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계속하면 주께서 나를 통해서 저분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신다는 걸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남편이나 아내나 먼저 깨달은 분에게 주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주께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게 역시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억울하게 여기시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위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밤 10시 이후에는 핸드폰을 한 곳에 모아두자는 아빠의 결정을 존중해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제가 어느 집에 이제 말씀드려서 아버님 이야기해서 이걸 다 모았는데 애들이 불평하지 않고 네 하고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설거지를 했는데 깨끗하게 안 되면 한 번 더 하게 하시는 가정 계세요? 없으세요? 저희는 한번 그러니까 이제 초등 저학년일 때 말고 이미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됐는데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는 건 부주의가 있어서 한 번 더 하세요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설거지가 깨끗하지 않다고 한 번 더 하라는 말에 불평하지 않고 잘 따라줘서 정말 고마워. 이번에는 설거지를 정말 깨끗하게 됐네? 네. 그래서 이거를 언제 해야 되냐면 설거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하기 전에 말하면 타이밍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다 하고 나면 원하지 않는 결정이지만 따르는 것에 대한 유연성이고요. 고집을 부리지 않겠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도 지금은 우리가 발표하러 가는 거라서 구두 신고 타이즈 신고 이렇게 입어야 돼라고 말하는 거, 하얀색 목티를 입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고분고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는 이거 입기 싫다고요. 그러면 발표를 안 해요. 뭐 저희 현영이가 6개월 다닌 어린이집 어린이집 아니고 유치원에 발표회를 할 때 반바지에 타이즈 신고 목티를 입었어야 했는데 너무 불편한 거죠. 저희 성품 세미나 할 때 사진이 있는데 굉장히 불쾌한 표정으로 그 북채를 들고 앉아있는 사진이 있어요. 자, 옷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입어야 한다는 말을 고르지 뿌리지 않고 좋은 태도로 입는 거 잘했어. 여기에서 좋은 태도는 네 엄마 아유 감사해요 이러지 않아도 순순히 입는 것도 좋은 태도에 들어갑니다. 항상 싹싹하게 항상 웃지 않아도 일단은 저항하지 않고 하는 거 좋은 태도에 들어가니까 마음을 좀 너그럽게 써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옳은 것은 타협하지 않는다. 이 고집과 옳은 것은 고집과 타협에 대해서 나중에 활동하기에 나오는데 고집은 누구를 위해서 고집을 부리죠?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가고 싶고, 내가 가기 싫고,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건데, 오르면 타협하지 않고, 이거는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을 타협하지 않는 것과 고집을 부리지 않는 거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친구가 예배 빠지고 PC방에 가자는 말할 때 예배에는 빠질 수 없고 주일에는 PC방에 가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타협하지 않아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아이가 있었던 건데 우리 영화부 선생님 중에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도 엄마가 집에서 밥을 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야, 나 지금 여기 편의점인데 여기 와서 우리 컵라면 저녁으로 먹자. 그런데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더니 안 된다고 하죠. 안 돼. 그랬더니 그럼 몰래 나와. 몰래 나와서 먹고 가서 자는 척 하면 돼. 친구가 진짜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걔가 안 돼. 나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타협하지 않는 거 꼭 칭찬해주고 이거는 아이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타협을 하면 알려주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이런 유혹이 있는지 한번 시간을 내서 좀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 가운데서도 좋은 점을 찾겠다. 우리가 얼마 전 지난주에 특별 저녁 기도회를 했는데 저희가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할 때 특별 새벽 기도회에 가야 돼서 잠은 덜 자지만 아침을 일찍 시작할 수 있다고 좋다고 하는 우리 이 다영이의 생각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잠을 좀 덜 자는데 아침을 일찍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연한 생각이 좋다는 거 칭찬하면 되고요. 아빠가 일이 생겨서 에버랜드를 못 가게 됐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좋은 태도로 반응해 준 거 고맙다는 거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 별로 어렵진 않죠. 자, 이제 우리가 나의 결심 1번에서 5번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번 계속 해와 가지고 가족 모두에게 한 개씩은 적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너무 옛날 거 말씀하시지 마시고 오늘 거 아니면 어제 있었던 일들 중에서 이 유연성을 한번 찾아서 나의 결심 1번에서 5번까지 한번 실습 적어 보시겠습니다. 칭찬 노트 수첩 정하셨어요? 없으세요? 계속 메모 쪽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매번 하기 때문에 이거 좀 문장을 적어놓으면 엄청 많이 적혔을 건데 네 어쨌든 다이어리라도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번에 권위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가 있는데 어떨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유연성이 많으신 분들은 원래 하기로 한 일 말고 다른 게 갑자기 생겨도 괜찮은데 자녀들 중에 나는 지금 이거를 오늘 숙제를 꼭 끝내고 싶다. 오늘 공부해야 되는 분량을 꼭 끝내고 싶은데 엄마 아빠 때문에 못 끝냈다. 이런 부담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어 피치 못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감정대로 내가 느낌에 내가 피곤해서 아이들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쵸? 그래서 엄마 아빠의 내가 결정을 내리면서 아빠의 유익을 위해서 엄마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해 놓고 존중해 줘서 고마워. 뭐 아플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잘 살피는 거 매우 중요하십니다. 인제 뭐 하시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저희가 지금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서 찾는 거는 좀 잘하실 것 같아요. 집에 그 칭찬 카드나 아니면 메모지를 좀 넣는 통, 그 락앤락 반투명 통, 그 직사각형 통 있죠. 거기에 칭찬 카드랑 볼펜이랑 미리 좀 넣어서 좀 이동 가능하게 해서 다 써서 좀 전달해서 자기가 받은 칭찬 카드를 좀 묶음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 형제들끼리 싸웠을 때도 '아 우리 형이 원래는 나한테 이렇게 칭찬해 줬는데 지금 화난 게 진심이 아니야.'라고 생각되져서 화해도 금방 하게 되고 사이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나이가 좀 찰수록 다뤄야 될 것들이 좀 다양하게 많아지면 '엄마 아빠는 날 안 좋아해.'라고 생각하다가도 칭찬받은 그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일 수 있고 읽어 볼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좀 킵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윤은주 선생님 화면은 못 키셔도 어떻게 나눠 주실 수 있으세요? 자 우리 한번 나눠 볼까요? 우리 이강숙 선생님이 화면을 키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배경이 굉장히 좋네요. 아 그 정원에 한 번 더 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서 진짜. 에이 정말. 네. 아, 저 하라고요, 네. 전사님? 아, 네. 네네. 아니, 오늘 하신 거 네. 아까 끝나고 오면서 배가 고팠는지 빵을 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다가 파리바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어렵게 주차를 하고 이제 가서 빨리 이제 빵을 사야 되는데 그때 거기에 무슨 하여튼 무슨 케이크인데 새로 나온 뭐 기획 케이크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조그만 케이크인데 막 애들 좋아하게 예쁘게 만들어놔서 그거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안 된다. 지금 밥을 먹어야 되고 안 된다. 단호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눈에 눈물이 그런 그게 너무 먹고 싶었나 봐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고 눈물이 보일까 싶어 저쪽으로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 자기가 그걸 참고 "그럼 엄마 다음에 사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막 사 달라고 떼를 썼을 텐데 오늘 유연성을 배워서 그런지 "그럼 다음에" 눈물을 참으면서 "다음에 사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아까 칭찬을 제대로 못 했는데 이렇게 칭찬을 해 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에. 빵을 내가 이렇게 썼네요. 그 칭찬하는 말을 안 쓰고 이렇게 썼네요. "빵을 사러 가서 케이크를 먹고 싶어서 요청했는데 안 된다고 했을 때 눈물이 날 만큼 슬펐던 것 알아. 슬펐던 거 알아. 그런데 그 마음을 잘 추스리고 고집 부리지 않고 '그럼 다음에 사 주세요.'라고 말해 주어서 고마워. 엄마의 결정을 존중해 준 거 그리고 고집 부리지 않고 얘기해 준 거 고마워." 네. 우리 정원이 너무 기특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좀 이게 그런 게 있었는데 진짜 훈련되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이강수 선생님도 칭찬하기 확실히 좋아지셨는데요. 네네, 처음, 맞아요. 네, 처음에 하라고 했을 때, 저는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뭐, 몇 번 그러셨는데,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 시작! 감사합니다. 강수 선생님 모시고 다음 분, 이제, 네, 지명해 아, 주세요. 제 아래에 계신 태가 선생님? 네, 저는 어, 몇 명 해요? 다 하셔도 돼요. 다요. 네. 그러면은 지금 깨 있는 사람만 하겠습니다. 여보, 시간에 쫓기고 미리 계획하지 않으며 마음이 많이 불편한데 내가 마음이 힘들어할 때 토이저러스 2번이나 같이 가져서 고마웠어. 그리고 주아는 엄마가 이쁘다 하는 옷 입기 너무 싫어하는데 엄마의 결정을 존중해줘서 고마워. 음, 음, 장모님도 주아 그거 입었나요? 오늘은 아니고요. 예전에. 아, 음, 지난번에, 그쵸. 감사합니다. 네. 두 뭐, 분만 깨 있어요? 나 2명 더 적긴 했는데, 네네. 정원아 집에 있고 싶어 했는데 혼자 집에 있어야 하니 같이 나가자 할 때 엄마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줘서 고마워. 네. 그리고 뭐, 성원이는 지금 자니까 말고, 네. 그렇구나. 정원이는 혼자라도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네, 집에 있고 싶어 해요. 근데 가자 하면 그래도 잘 따라가는구나. 그쵸? 뭐, 가기 싫어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따르죠. 네. 음, 음. 그러게요. 감사하네요. 박수, 시작! 우리 원래 화면이 켜지면 같은 집에 있는 분 한 번에 하시는 걸로. 우리 네. 권수님. 예, 저는 이제 지난주에 주원이가 그 무릎이 아프돼가지고 병원 갔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마침 또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같이 병원에 갔었는데 그 병원이 달라요. 저는 침을 맞으러 갔었고 주원이는 일반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그렇게 진료를 받으러 갔었는데 점심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기 시간을 꽤 오래 기다리게 됐거든요. 한 3, 40분 정도. 근데 불평 없이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가 그 진료가 안 돼서 어 다시 이제 그 침 맞으러 저 다른 데로 갔죠. 근데 그런 거 잘 불평 없이 잘 따라와주고 결정을 존중해줘서 고맙고 또 계획이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았고요. 음, 그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같이 이제 음료수도 사서 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화 가운데서도 좋은 점을 찾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방에 한 3가지 정도의 예, 좀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아, 고맙습니다. 예. 네. 꼭 주원이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변화 가운데서 좋은 점은 아빠가 너랑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예. 니하고 너무 오래 있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안 하고. 네, 박수 시작. 우리 권순호 선생님 또 지명해 주세요. 그러면. 강혜승 선생님. 네, 저는 좀 분주해서 적지를 못했어요. 어, 네, 조금 더 생각해보고 글로 남길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한테 넘겨주세요. 네, 강서연 선생님. 저는 유라가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옳은 것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유라에게 칭찬할 거리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것들 뭐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그것 말고 그 고집을 부리지 않겠다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책을 받자마자 이렇게 훑더니 고집을 부리지 않겠다 찔리네요 이러면서 자기가 바뀌어야 할 이 마음가짐을 좀 내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이 참 좋았는데 이게 감정이 무슨 감정이었지가 명확하게 저한테 없어가지고 정리하는데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활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해 나가야 되니까 겉면을 많이 했지만 모든 게 잔소리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유라한테는. 걔 쌓이고 있어서 얘도 막 저항이 심한 시기를 겪고 우리가 며칠 전에 또 한바탕 훈계와 검명과 이래서 되겠어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자기도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나온 시간이 다 헛되지 않았구나 싶으면서 고집을 부렸던 그 시간들을 자기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어, 헛되지 않았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반응 보여주고 이 시간이 그 참 감동이었는데 유라한테는 사실 그렇게 얘기 못했죠. 참 감동이다 유라야 이렇게 못했는데 그 시간이 참 감동이었고 이제 또 우리가 갈 시간들이 좀 좋게 여겨지면서 기대가 된다라고 유라한테 표현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사실 이게 고집을 부리지 않겠다 이 단어가 와 닿는다고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말한 대로 자기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아이들한테도 있어요. 네가 어린데 뭘 알겠니가 아니라. 근데 그걸 찾아서 그걸 깨달은 걸 말하고 나누는 거 너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서 선생님 잘 이야기해 주실 거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보이노 힘내시라고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시작. 네, 또 지명해 주세요. 흐뭇하게 보고 계신 김연아 선생님 할까요? 그러니까 흐뭇하게 보고 계셔. 네. 지금 은유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가지고요. 저는, 권위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해서 이번을 이제 우리 아이들 다 칭찬해주고 싶은 게요. 한번 저번에 부모 교육을 들으면서 열성 관련해서 부모 교육 듣고 난 다음에 아이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때 좀 맡겨진 모든 일 중요하게 다루고 전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진우가 엄마, 그러면 제가 집안일을 좀 도울까요? 뭐가 엄마는 제일 하기 싫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건조기 필터에 있는 먼지 털어내는 게 너무 싫다 했더니 그럼 자기가 그걸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유한테 그 전에 이제 밥하는 것도 제가 전기밥솥에 밥 하는 거를 한 번 알려줬더니 이제는 수시로 밥을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없으면 엄마 밥이 거의 없어요.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하고 스스로 하거든요.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예인이는 엄마 그러면 저는 토요일 날 저녁은 시간이 되니까 토요일 저녁은 설거지는 제가 하고 식기세척기에 넣는 것까지 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은유가 그러면 저도 식기세척기에 같이 넣는 거 도와줄래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물걸레질하는 것도 진유랑 지금 은유랑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한 달 정도 계속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회의를 하고 나누면서 서로 회의를 했지만 제가 이제 먼저 주제를 제안을 한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예인아, 진유야, 은유야, 엄마가 힘든데 그런 것들을 엄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싫어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잘 순종해주고, 받아주고, 결정해줘서 고마워. 그게, 2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은유가 지금 좀 고집을 부릴 때예요. 이제 6살, 7살 넘어가는 이 시기인데, 유치원에 끝나면 꼭 하원할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노는 친구들이 항상 이렇게 근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거든요. 그래가지고 은유는 벌써 유치원에서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고 나왔어요. 같이 논다고.
논다고 엄마 오늘 어디 놀이터가 있어요. 나비 놀이터 엄마 오늘 저 가도 되죠? 막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 허용을 해주다가 안 되겠다 싶은 게 이제 예인이랑 진유가 스케줄이 저녁에 도와줘야 챙겨줘야 될 스케줄이 있으니까 안 된다 했을 때는 이제 그 다음에는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훈련을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는 놀고 싶지만 은유가 놀고 싶지만 언니 오빠를 챙겨줘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알겠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아주 쿨하게 집에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은유야 고집 부리지 않고 엄마 말을 잘 들어줘서 고마워라는 거에 이제 3번에 은유한테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1번은 계획이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번 주 좀 주말에랑 주일날 일정이 좀 많았어요. 네, 그 일정의 대부분 저의 일정이었거든요. 토요일 날은 이제 아이들 오전에 어하나를 예인이랑 진우랑 하고 이제 오후는 좀 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많이 하는 편인데 이번 주에는 제가 오후에 친정집에 가서 저희 친정엄마 심부름이 뭐가 있어서 가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교회 끝나고 거기에 가자고 이야기했더니 맨 처음엔 좀 불평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같이 가서 엄마의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다 같이 가줬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일정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줘서 고마워라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주일날도 예배 끝나고 제가 유치부 교사 섬기고 있는데 교사 리트릿을 했었는데 특히 예인이 같은 경우는 다 거기 교사 선생님들의 자녀분들이 다 어리거든요. 예인이가 제일 큰 애거든요. 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가기 싫고 가면 뭐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불만을 하다가도 이제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너가 제일 큰 언니니까 동생을 좀 챙겨주는 것도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가 다 어렸을 때부터 아는 동생들 아니니? 그랬더니 생각하더니 알겠어요. 그럼 같이 가요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엄마의 일정에 맞춰서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계획을 다 같이 함께 해줘서 예나, 진우야, 은유야, 고마워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네. 오늘 그 진유의 굉장히 자세하게 했는 게 나와서, 그쵸. 진공청소기 필터기를 씻어서 말리고 저게 어떻게 나왔지 했더니 여기에서 나온 거구나. 알겠습니다. 네. 네. 박수, 시작. 네, 우리 다음 분도 지명해 주세요. 저는 지금 승진 선생님 할게요. 김승진 선생님. 네, 저는 오늘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저녁 먹고 가시는 가정이 몇 가정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먹지 않고 집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빨리 나왔어야 됐는데 아무튼 음식 도착과 함께 같이 움직이게 됐는데 아이들이 불평하지 않고 잘 따라와 줬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을 교회에서 먹지 않고 바로 집에 왔는데 엄마의 결정을 존중해줘서 불평 없이 집에 와서 엄마가 준비한 저녁을 맛있게 먹어줘서 혜성이, 희수, 은수 모두에게 고마워. 그리고 혜율이는 막 자기도 국수 먹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근데 혜율이한테 혜율아 우리 오늘 유연성 배웠잖아. 유연성 정의가 뭐야? 뭐지?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막 생각해내면서 차 안에서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계획이나 생각을 바꿀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그게 유연성이야. 그랬더니 혜율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혜율아 지금 네가 모르겠으니까 엄마가 알려줄게. 지금 오늘은 집에 가서 엄마가 돈가스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 저녁 그거 먹자. 그랬더니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그래도 금방 잠잠해져서 집에 왔습니다. 그랬고 저희 남편은 저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선교지가 변경되어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했는데 우리 여보가 당황하지 않고 불쾌함 없이 편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저도 옆에서 마음을 빨리 가라앉힐 수 있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아유, 그쵸. 아주 큰일인데. 오늘 유연성 배우고 밥 안 먹고 가니까 마음이 이게 적용할 거리가 확실히 있네. 그때 음식이 도착했는데 가자 하면 애들이 진짜 힘들어하는데. 네, 그 저도 좀 걱정했는데 잘 따라왔어요. 혜율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무 이해가 된다. 이해 안 하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 박수 시작. 네, 지명해 주세요. 네, 한동원 선생님 가능하십니까? 네, 밥 먹고 온 1인으로 잘 먹고 왔습니다. 네. 오늘 혜아가 좀 놀고 싶다 그래서 늘 놀고 싶지만 오늘은 미리 얘기해줘서 네, 약속을 지킨다고 또 집에 와도 뭐 밥은 없지만 네, 그래서 저는 뭐 생각은 많은데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4번 변화 가운데서도 좋은 점 찾겠다. 요즘 엄마가 없어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네, 맛있는 건 못 먹지만 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뭐라도 잘 먹어줘서 감사하고 함께 또 집안일 많이 밀려서 좀 집이 좀 엉망이지만 그래도 함께 아빠 부탁에 함께 도와줘서 아빠가 힘이 나서 고마워. 그리고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엄마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다, 그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눈물 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성품훈련 하면 평소에는 뭐 그냥 그런데 좀 이런 우리 이머전시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네. 아이들이 유연성을 진짜 잘 발휘하고 어려운 중에 좋은 점을 찾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한동훈 선생님 밥에 먹이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제가 유연하지 못해서 자꾸 이제 가로 열고 지속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는데 뭐 집안일 좀 지속적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그냥 혼자 너무 부대끼니까 뭐 네. 애들 뭐 라이딩 다 해주고 집에 오면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밥을 하고 뭐 빨래하고 컴퓨터 앉아서 일을 해야 돼. 이게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유연성을 자꾸 놓치고 자꾸 저항을 하더라고. 삶의 저항인가 하여튼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도 잘한 부분을 계속 알고는 있기 때문에 혜니도 뭐 내가 바쁠 땐 좀 부탁하면 밥도 잘해주고 자기 잘하는데 좀 더 칭찬을 더 많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네. 네, 아유,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시작. 네, 또 그다음 지명해 주세요. 안 하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강희정 선생님, 정원 선생님, 전원 선생님. 엔딩은 다른 분께만 강희정 사모님. 네. 네, 저 갑자기 애들 뭐 챙겨줘서 적지 못했는데 생각은 했는데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막내 예건이가 저희가 오늘 끝나고 바로 와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왔는데 예건이가 더 놀고 싶었는데 고집 부리지 않고 권위자의 결정을 따라줘서 따라주는 유연성 발휘해줘서 고마워. 네, 그렇고 또 예원이는 최근에 이제 영어 학습에 있어서 동생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하다가 조금 이렇게 점프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어떤 거를 신청해서 같이 이렇게 가정 안에서 조금 더 이렇게 양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약간 좀 타이트한 과정을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예원이가 그것을 이제 계획이 이제 자기가 하던 패턴에서 갑자기 그 계획이 바뀌었을 때 그거를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엄마의 어떤 결정을 존중해줘서 잘 따라와줘서 이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 또 이제 남편에게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일정이 있을 때 가끔 한 번씩 부탁하면 남편이 차를 놓고 미리 대중교통으로 한 2시간 전에 미리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미리 얘기하면 좋은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분주해서 까먹고 하루 이틀 전에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간혹. 근데 남편이 그런 상황들을 이제 불편하거나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기꺼이 대중교통으로 미리 이제 그럼 잠도 줄여야 되고 미리 출발해야 되는 수고가 있는데도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해서 이제 차를 쓸 수 있도록 배려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편에게 전하고
있고요. 음. 마지막으로 딸인데 내 딸은 이제 주일마다 저녁 때 이제 런닝맨을 꼭 봐야 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그 프로를 꼭 보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프로를 가능하면 이제 아빠랑 같이 이제 집에 귀가하면 5시, 5시 반 정도 되는데 이제 저녁을 먹고 그 프로 하나를 시청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매주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떤 가정에 일들이 생길 때가 있고 그럴 때 이제 사실 초반에는 많이 그것들을 불쾌하게 여기기도 하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훈련도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의도적으로 안 되는 어떤 날에는 조금 더 이렇게 강권하게 안 된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 때, 그래도 끝까지 고집 부리지 않고 부모의 결정을 따라줘서, 네, 고맙다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네, 아유, 그러게요. 우리 이원경 목사님이 사모님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거 아, 갑자기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되게 사랑받는다고 느끼잖아요. 그쵸? 갑자기 했는데도 이거를 잠도 네. 대중교통 이용하고 불편한 걸 감수하면서 차를 두고 가야 되는데, 네, 좀 어, 사실 이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연성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갑자기 요청했을 때 이런 어떤 짜증내지 않는 반응을 보여주는 게 고마운 일이구나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인우 사모님 이거 목사님한테 말씀드릴 때, 여보, 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박수, 시작. 네, 이정 사모님 다음 지명해 주세요. 전원 선생님? 그러게, 지금 계신, 책장만 보이고 지금 어디 계시나 모르. 네, 그럼 하원 선생님? 네, 저는 예나 주일에 엄마 아빠의 일정이 복잡했습니다. 지난주에. 네, 집으로 이제 같이 가기로 결정을 해놨었는데 일정이 꼬여가지고 좀 번거로움이 많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본인 스스로의 상황을 조정해서 불평하지 않고 저희를 기다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다 같이 편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예원이는 이제 워낙 유연합니다. 이 친구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자동차 열쇠 키를 가지고 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와달라 했더니, 엄마 왜 자꾸 저만 시키세요? 라고 대답을 했지만, 바로 올라가서 열쇠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머지는 이제 짐들을 먼저 차에다 갖다 놓고, 예언이가 차 키를 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가지고 올라가서 빠르게 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예미는 막내다 보니까 그냥 본인의 개인의 일정이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성품 수업에 매주 이제 놀다가 가고 싶은데도 뭐 30분이면 30분, 뭐 40분이면 40분 정해서 이제 내려가긴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시간이 딱 되면은 이제 고집 부리지 않고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남편도 사실 유연성 빼면은 서러운 성품의 1인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어제 말고 그 전주에 부부학교에서 이제 저희가 맡은 코너였는데 그 부부 문장 완성하기 뭐 이런 거였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내가 나는 남편이 뭐 배우자가 땡땡땡 뭐 이렇게 밑줄이 이렇게 쫙 있고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뭐 그럴 때 뭐 화가 난다. 뭐 이런 이제 문장 완성이에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쫙 써서 남편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했더니 이제 제가 사랑받는다고 느낀 그때를 기억하고 그걸 열심히 지금 실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뭔지 물어봐도 되나요, 그래서 혹시? 굉장히 네? 그건 뭔지 물어봐도. 뭐 안아주기, 뽀뽀하기 뭐 이런 거. 그렇구나. 몰라서 못했네, 그러면. 네? 몰라서 못하셨나 봐요. 몰라서 못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알고는 열심히 하려고 한다잖아. 우리 몰라서 어, 못하는 걸로. 몰라서. 그래서 제가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박수, 시작. 하하하. 우리 전원 선생님은 저기 채팅방에 올려놓으셨네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좀 대독을 하면, 어, 남편, 우리 김종필 선생님은 계획이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겠다. 아침에 음식 처리기 수리하러 기사가 오는데 회사가 늦어도 같이 있어줬대요. 오우, 대단하시네. 소연이 변화 가운데서도 좋은 점을 찾겠다. 오늘 체육학원 안 가니 집에서 쉬고 싶을 텐데 성품 학교 가겠다고 먼저 좋은 태도로 이야기한 거. 그래서 오늘 소연이가 성품 학교 갔거든요. 그리고 민서는 권위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자기 전에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자라는 엄마의 결정을 존중해 준다. 어이구, 그러네요. 민지, 계획이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겠다. 언니가 스타필드 가고 싶어 해서 민지가 해야 하는 숙제가 있음에도 같이 따라가줘서 고마워. 잠깐만, 이거는 좋아하는 거 아닌가? 스타필드 가는 거 숙제 때문에 안 가고 싶어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하신 거 같죠? 혜승 선생님, 어떻게 지금 나누실 거 생각나셨어요? 아, 저는 이게, 권위자의 결정이어서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저의 결정을 존중한 거나 뭐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왜 생각이 안 날까요? 그리고 이제, 어, 남편이 저에게 좀,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하는 것들을 남편이 잘 도와주고 들어주고 섬겨주고 한 부분들이 요 근래에 많은데 이제 제가 권위자가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좀 어렵네요. 오늘은 마음도 분주한 데다가 그런 케이스들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권위자라고 넣긴 했지만 어쨌든 네. 누군가 요청을 했을 때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고 기꺼이 해주는 거 그거는 뭐 권위자가 아니라도 부탁 들어주는 것도 있으니까 괜찮으세요? 네. 아, 저는 요즘에 아이들은 고집이 좀 더 있고 한 것 같아서 아이들을 뭐 아직은 어려서 뭐 옳은 걸 타협하고 이런 것들이 잘 생각은 안 나요. 남편에게 너무 고마운 것들이 많은데 남편은 그러니까 제가 긴 시간을 은우랑 같이 토요일에도 나가 있었고 했는데 남편이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또 집에 막 구조도 바꾸고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정돈을 깔끔하게 잘 해놔 준 거예요. 근데 음, 그러니까 굳이 토요일이나 주말에 이렇게 쉬고 싶을 텐데 가족을 위해서 더 정돈을 해준 게 너무 고마웠고 제가 생일이었는데 음, 남편이 너무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너무 많이 애를 쓰고 신경을 써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음. 그게 제가 굉장히 사랑받는다고 느껴져서도 감사했는데, 남편이 너무 피곤하다고 할 정도로 많이 신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 하면 1년이 편하니까 김장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 네, 그런 남편의 섬김과 사랑과 힘에 지나도록 애쓰는 수고들이 저에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러게요. 생일이었구나. 언제가 생일이었지? 어제, 어제? 에이, 오늘 축하 노래는 아니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하지 내가 목소리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생일 축하 어젠데 노래 부를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혜수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노래 부르자고 했는데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열심히 박수 치면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게 우리 상영제님 수고하셨구나. 네.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윤은주 선생님 화면 끄고 계시는데 혹시 나눠주실 수 말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중간에 네. 누워 있다가 잠깐 설핏 잠이 들었다가 제가 제대로 강의를 못 들었는데요. 선생님들 나누는 거 들으면서 음. 적어봤는데요. 네. 지난주에 이제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애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해야 될 일도 많고 막 이렇게 무리하게 가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좀 갈팡질팡하다가 이제 애들이 원하는 여행지를 못 가고 이제 가까운 곳에 당일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칭찬해 주고 싶은데 그 여행 계획이 바뀌었는데 가고 싶은 곳에 못 갔는데도 불평 없이 엄마가 가자고 한 곳을 즐겁게 잘 온 가족이 갔다 와줘서 고마워라고 적어봤고요. 또 저희 남편 이제 월급날에 아이들 맛있는 거를 작은 걸 이렇게 사다 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깜빡 놓친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서 아까 이렇게 오면서 남편 퇴근한다고 전화했는데 애들이 막 이제 그때 못 사준 떡볶이를 막 사달라며 했는데 아빠가 이제 흔쾌히 이제 사다 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떡볶이를 너무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 어, 그 남편이 아이들 요청에 퇴근해서 집에 빨리 오고 싶었는데 있을 텐데 또 아이들 요청에 잘 또 흔쾌히 기쁘게 사다 주어서 맛있는 떡볶이 타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네,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시고 스윗하시다. 떡볶이 사오시고. 네, 네. 끝. 네, 끝입니다. 얼굴을 안 보고 있어서 끝났나?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희 너무 격려되고 좀 힘이 돼서 제가 아까 기도 안 했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가정의 다양한 상황들과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펼쳐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비성박교 부모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매일매일의 씨름이 쉽지만은 않지만 또 우리 자녀들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음들이 편하지만은 않지만 저희가 무엇이 옳은지를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지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걸음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더 귀한 것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우리 각 가정들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를 위안하며 위로하며 세워가는 건강한 주의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동훈 선생님, 양진희 선생님의 빈자리를 채우시느라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낙심치 않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주께서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유연한 마음 주셔서 주께서 이미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아이들과 또 변화 가운데서도 좋은 점을 더 많이 풍성하게 찾아가는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